오늘의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유리수와 순환소수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 중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한소수가 어떤 것인지, 그의 상대적인 의미의 무한소수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살펴주도록 합니다. 이러한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 개념은 잠시 뒤 개념 시간에, 개념 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무한소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우리가 배우는 수의 범주인 유리수상에서의 무한소수라고 한다면 바로 순환소수라고 하는 용어가 딱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 무엇이다? 결국 오늘 살펴볼 내용이 소수, 소수, 소수네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무엇인지, 그러면서 무한소수에서 유리수가 되는 것은 순환소수, 즉 이때 순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순환소수를 표현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순환소수로 표현된 이러한 내용들이 알맞게 분수로 고쳐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리가 필요한지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바로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부터 출발해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수의 범주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옳지, 자연수, 옳지, 또 정수, 그러면서 분수, 그래요, 기하 분수. 자, 이렇게 자꾸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꾸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입 싹 닫고 나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이러지 말고요. 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기 멀리 카메라 밖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수들은 그렇게 다양한 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을 정해서 좀 분류해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소수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게 되었을 때 소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등장한 수인가라는 걸 살펴봤더니 네, 맞습니다. 유리수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군요. 유리수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유리수라고 합니까? 그 정의를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분의 B의 형태의 꼴로 만들 수 있으면서 A는 0이 아닌 수, A는 0이 아닌 수, 그러면서 A, B가 정수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수를 가리켜서 정수인 그런 모든 수, 이런 정수인 모든 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답니다. 그 유리수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그래요, 정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면 분수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분수인 2분의 1도 있을 수 있고 3분의 4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5분의 10과 같은 수라던가 플러스 2분의 6과 같은 수는 이런 수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이런 수가 3이 되겠죠. 요런 수가 마이너스 2, 이런 수가 3,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정수 또한 이러한 분수인 형태로 표현 가능해서 정수뿐만 아니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모두 유리수에 포함되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로 표현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떻게 정의 내려놓고 있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자 보세요. 아주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A분의 B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서 이때 A 역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A, B가 무슨 소인? 서로소인 정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A, B가 서로소라고 한다면 이때 서로소를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서로소라고 하는 것 배웠는데, 최대 공약수 최소공배수 하면서 배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옳지! 최대 공약수가 1분인 두 수 사이의 관계 어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요? 기하분수의 분모와 분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기하분수에서 분모와 분자가 선생님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즉 기하분수 형태의 이러한 분수를 보게 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더라. 그래서 그때 소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답니다. 그 일부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분자를 분모로 나누겠다라는 게 분수의 의미죠.
그래서 이 소수를 분류하게 되면 어떤 소수하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유한계인 유한소수하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무한히 나가는 무한소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때에도 그런 건 있어요. 기준. 그렇잖아. 선생님이 남자예요. 아, 예뻐서 여자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건장한 남자입니다. 벌써 막 화면 끄고 난리가 났네. 얼른 켜! 자, 선생님 남자예요. 선생님 남자인데 내가 성별로 나누면 남자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30대 이상 또는 20대 초과 뭐 이런 걸로 나눠놓고 봤을 때 충분히 40대가 넘어 보인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또 달리 나눌 수도 있겠죠. 어떤 집단을 나눴을 때 집단을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나눠진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도 소수라고 하는 것을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유한계이면 유한소수,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무한계이면 무한소수로 나눠놓고 보았을 때 이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러한 무한소수들 중에는 뒤에 나와 있는 순환 소수점이 계속해서 어떤 주기성, 즉 규칙적인 반복을 하지 않으면서 무한히 나오는 그런 녀석들도 있어요. 그것과 같이 기준에 두고 여러분들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특히 유리수하고 구분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내가 배우는 수가 유리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소수라는 게 등장을 했어. 그런데 그 소수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유한계인 유한소수하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무한계인 무한소수가 있었어. 무한히 계속 나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0.2323 뭐 이런 식으로 3분의 1 같은 거를 뭐로 바꿔볼까요? 3분의 1 같은 거를 소수로 바꿔보면 0.333333 계속 3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날 때가 없겠죠. 계속 3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무한소수가 있구나 해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뭘 구분으로 나타낸다? 옳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끝이 없이 계속 나오면 무한소수,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 개수로 나온다면 100개가 나오건 1000개가 나오건 끝맺음이 있다면 그것은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라고 일단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소수에 대한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로 가냐면 그러한 유한소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겠는가? 유한소수의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분수. 자, 이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는 분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할까?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습니다. 8분의 1과 같은 거요. 8분의 1과 같은 거 상당히 복잡한 수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8분의 1과 같은 수,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25를 싹 곱했던 기억 납니까? 그러면 분모에 125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125 곱하죠. 그러면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00분의 125가 됩니다. 1000분의 125를 만들어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쉽게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네, 소수로 바꿀 수 있어요. 0.125라고 바꾸죠. 자, 바로 여기에요. 얘를 0.125라고 바꾸게 되면 이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 등과 같은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분수들은 어떤 분수이든지 바로 유한소수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무엇이 유한소수이냐 아니냐,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판별법으로서 어떤 판별을 갖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그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 기하분수로 바꿔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가더라도 뒷부분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돼요. 생략하고 가더라도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적용만 시켜주면 되니까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는데 그때의 소인수가 뭐나 못 분이면 옳지 2나 또는 5만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2분의 1 같은 경우 분모에 2 있죠? 바로 여기에 뭘 곱해요? 곱하기 5를 해서 0.5를 만들 수 있어요. 5 있죠?
5분의 1 있죠? 분모 분자 뭐 곱해서? 2 곱해서 0.2 만들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거는 2나 5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왜 그렇게 되냐면 10의 거듭제곱을 만나면 이런 거죠. 10의 거듭제곱분의 1, 뭐 어떤 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분모의 소수인 인수가 뭐가 있다고? 2나 5로 구성된 소수인 인수 2 곱하기 5의 n거듭제곱분의 이 녀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수의 아주 그 기가 막힌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같은 크기의 분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에도 5를 곱해서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2의 제곱분의 1이 있었다.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해서 5의 제곱을 싹싹 곱하면서 바로 100분의 25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0.25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저는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해내고야 말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금과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내가 유한소수다 무한소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일단 어떤 기준 아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그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지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수는 뭘 만들 수 있다? 유한소수로 만들 수 있는 분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수를 보자마자 아니면 어떤 분수에다가 무슨 조작을 해서 유한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하는 방법은 뭐를 소인수분해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내고 그래서 분모가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큰 분수 같은 경우는 쉽게 그 기하분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하분수로 그때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나는 기하분수 참 잘 만드니까 애초부터 그 기하분수를 만들고야 말 테야 라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기하분수 만든 뒤에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살펴줄 수도 있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이 순환소수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순환소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걸 이제 잠시 뒤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최초에 지금 유리수라고 하는 단원을 유리수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수가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보고 봤더니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그때 소수가 유한,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유한계인 유한소수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무한이 가는 무한소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유한소수의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건 2분의 1과 같은 수, 이때 무한소수로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건 3분의 1과 같은 수.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무한소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지만 순환하는 특징을 가져야지만 되더라. 그때 순환소수예요. 자, 지금부터 출발해요.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얘를 분수를 소수로 만들어 놓고 봤을 때 0.333333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0년 뒤에도 만년 뒤에도 계속 33333 나가고 있을 이러한 순환하는 무한소수.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몇 가지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수들을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라고 하고 거기까지가 유리수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 쟤들이 질문해야지. 쌤,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나요? 있지! 그게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녀석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생각해? 이미 배웠던 것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3.14, 1592, 얼마.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는 값. 얘는 규칙성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 계속해서 나눠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오는 숫자들을 옳지, 파이라고 하니까 규칙적인 어떤 반복이 없으면서 등장하는 그러한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내년에 배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자.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그러면서 순환소수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었던 대로 뭐 소수점 이하에 어떤 마디가, 즉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이 나오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하고, 그때 반복돼서 되풀이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나오는 용어들 정리 한번 해보죠.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순환마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순환마디. 반복되는 그 수의 규칙적인 한 규칙. 1, 2, 3, 4, 1, 2, 3, 4, 1, 2, 3, 4, 0.1234,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소수의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사실 예를 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0.33333 얘 같은 경우에는 0.3 쓰고 그 뒤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니까 3 위에다 3을 계속 반복해서 쓸 거예요. 3 이렇게 찍어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0.1313131313이 계속 나오면요, 얘는요 0.1313을 순환마디로 쓰겠다. 그럼 순환마디를 전부 다 점 찍으면 되겠네요? 아니야.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1.414 414, 414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쓴다고? 0.414 쓰고 414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4에 점 찍고 순환하는 양 끝에다가만 점을 찍어줘요. 3개 이상에서는. 순환마디가 3개 이상 등장하는 경우에는 양 끝에다가만 점을 찍어서 우리가 뭘 만든다? 순환소수를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순환소수의 표현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로 나타내지는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2나 5뿐만 아니라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소수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 이 두 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환소수가 등장하게 될 때 그 자릿수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6개, 7개가 등장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나눗셈 하다가 실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는 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순환소수가 어느 쯤에 와 있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리수들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그것을 무엇으로?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순환마디의 그 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규칙성을 갖는 그런 순환소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죠. 자, 순환소수로 어떤 분수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선생님 빼먹었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강조하려고. 분수로 나타내기. 어떻게 하면 순환소수를 쉽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원리서부터 먼저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원리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0.76 순환마디 7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다음에 나와 있는 수에서 우리의 본래 목적은 이것을 분수로 바꿈에 있어서의 목표는 무엇을 목표로 삼을 거냐면 꼴 보기 싫은 거.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순환마디. 영원히 나오게 될 저 순환마디.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두겠습니다. 뭐라고요? 순환마디의 제거. 딴딴딴딴. 순환마디를 제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첫 번째 등장하는 순환마디가 정수 부분, 자연수 부분으로 올 때까지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합니다. 뭐라고 했을 때? x를 0.76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자리서부터 76, 76, 76 하고 등장하니까 x를 0.76이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순환마디가 정수 부분으로 올 수 있도록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려면 얼마를? 100을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그럼 넌 얼마가 된다고? 76. 다시 한번 76, 76, 76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애초에 우리가 x를 뭘로 나왔죠? 0.7676이라고 나왔어요. 그랬다면 이것이 지금 다음과 같이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뭐라고요?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x는 0.767676 그랬으니까 이것을 x라고 놓았다. 그러면 얘를 빼내게 되면 100 마이너스 x니까 99x가 될 것이고 76.76767676에서 0.7676을 싹 빼니까 소수점 이하의 7676이 내가 원래 원했던 순환마디에 제거되는 방식으로 싹 다 사라지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싹 다 사라지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된다? 76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x는 얼마라고? x는 99분의 76으로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항상 소수 첫째 자리서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뭐가? 순환마디가. 그래서 다른 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 있어요. 1.234에서 3, 4가 반복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순환마디에 제거해 있다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건 얘는 100x 곱했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7676이 한 번 덜 나오지 않아요? 얘는 7676이 이거보다 한 번 더 나오고요? 아니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린 거야? 얘는 무한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한하다고 한다면 너희들 말했던 대로 두 자리가 부족했겠지. 그지? 그렇지만 지금 얘는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니까. 그래서 싹 다 빼줄 수 있는 거죠.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1.234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바꾼다? 99분의다. 순환마디를 제거시키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 그럼 얘 순환마디 제거시키려면 이것을 x로 놓고 보았을 때 3, 4를 제거시켜야겠지. 그러니까 일단 10을 곱하는 거예요. 순환마디가 최초로 소수점 이하로 등장하게 될 때까지를 적당한 10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12.343434343434 그런 다음에 순환마디가 한 번 더 앞으로 나올 때까지. 그럼 얼마? 1000x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곱하면 넌 얼마? 1234.34343434.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 990x는 바로 3434 싹 지워지고 1234에서 12 뺀 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990x는 1230에서 12 빼면 2, 그 다음에 얼마? 1, 1222. 이제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선생님 말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리가 기억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교재 하단에 이것이 포인트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쉽게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과 같이 앞에서 예로 들었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0.76.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도 항상 주저스러운 거는 우리 제자들이 이걸 보자마자 그냥 이것만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자질구레한 거 잔소리 말고 그냥 쉽게 이것만 빠르게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지 않나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에 따라서 항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고요. 이것도 같이 알아둬요. 간단합니다. 등장하는 순환소수의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몇 자리냐? 2자리네요. 그럼 분모가 2자릿수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 거기에 순환마디에 점이 찍혀 있는 것만큼 9라고 적으세요. 그럼 99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순환소수의 소수를 정수분 포함해서 다 적습니다. 99분의 76, 99분의 76. 어때요? 똑같이 나오나요? 한 번 더. 1.234 순환마디 34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소수점 이하에 등장하는 자릿수가 몇 개냐? 3자리. 순환마디에 점이 찍힌 것만큼 9를 적습니다. 9, 9. 점이 안 찍힌 건 0이라고 표시하지요. 그거 분해. 1, 2, 3, 4 나와 있는 수를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순환마디에 점이 찍혀져 있지 않은 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2 빼서 990분의 1222라고 찾아주면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다음과 같이 고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대로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지우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환소수로 분수를 나타내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적당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그 원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순환마디의 제거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익힌 다음에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을까? 순환소수로 등장하는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분모의 자릿수로 결정을 하고 순환마디에 점이 찍혀있는 개수만큼 9를 앞자리서부터 적고 세 자릿수였는데 세 개 모두 순환마디였다 그러면 999가 되면 되고 그 중에 두 자릿수가 두 개가 순환마디였다라고 한다면 990이 되면 되고 세 자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리만 맨 마지막 한 자리만 반복되는 순환마디였다라고 한다면 900분의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수를 분자에 적은 다음에 순환마디에 점이 찍히지 않은 수를 앞에서부터 적어서 빼주면 됩니다.